네, 안녕하세요. 드리티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인기 있었던 영상이 뭔가 찾아봤더니 제가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10년 살고 난 후기를 영상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게 한 3년 전일 거예요. 제가 유튜브 초보 시절 때 올린 영상인데 그 영상이 지금도 댓글이 올라오고 조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영상 올렸을 때 별로 반응이 좋지는 않았어요. 지금 38,000회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 하나로 인해서 구독자가 99명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건 시즌2를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 그 주상복합에서 제가 그 10년 동안, 초고층 주상복합이죠. 산 그 경험담을 지난번 영상의 내용과 좀 다르게,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축법상, 일반적으로 이제 30층부터 49층까지 30층부터 49층까지는 준초고층이거든요. 초고층이 아니고 준초고층 49층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고층이 되려면 50층이 넘어야 됩니다. 50층. 층수가 50층이거나 아니면 그 높이가 200m 이상이면 이제 초고층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제가 살던 아파트는 이제 66층이었기 때문에 이제 초고층에 해당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요즘 최근에 짓는 주상복합들은 다 49층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건축법이 어마어마하게 다르거든요. 그 49층에서 50층을 넘어가는 순간, 수많은 심의를 받아야 되고, 각종 그 규제와 인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건축비가 한 1.5배 정도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고층을 짓게 되면 건축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초고층을 짓기보다는 이제 49층까지 짓는 경우가 많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초고층이 되면 50층 이상이 되면 이제 한 개 층을 전체를 다 비워서 피한구, 피난 안전구역을 만들어야 됩니다. 한 층 전체를 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화재가 나면 그 입주민들이 글로 모여가지고 대피할 수 있게끔, 물론 그쪽에 이제 방염철이라든가 화재 예방 시설을 다 갖추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산소호흡기라든가 이런 것도 갖다 놓게 돼 있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한 개 층을 이제 분양을 못 하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 손해잖아요. 그래서 보통 49층짜리만 짓고 50층짜리 짓지는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소방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 초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소방 설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각종 규제 때문에. 저도 한 10년 동안 살면서 세대 내에서 화재 사건이 한 4건 있었던 4건 정도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 다 그 세대 내 주방에서 다 진화가 됐거든요. 스프링클러 터지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는 이제 화재 설비는 상당히 잘 돼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 받았고요. 주상복합의 가장 맹점이 뭐냐면 상가동하고 같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가동에서 불이 나면 꼭 주거도로 옮겨 붙어서 대형 화재가 많이 일어나요. 주상복합의 단점 중에 하나가 어떤 상가가 같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아파트는 다행히 상가하고 이제 분리된 그런 주상복합이었어요. 상가동 따로, 주거동 따로. 그래서 상가동에서 불이 났지만 불이 붙지는 않았어요. 분리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인 주상복합은 밑에 상가동이 있고 위에 주거동이기 때문에 밑에 상가동에서 화재가 나면 바로 올라가거든요. 상당히 그래서 좀 리스크가 있죠. 특히 그 식당가 중에서 중식당이 가장 위험합니다. 중식당은 불을 많이 쓰기 때문에 또 그 화력을 많이 중시하잖아요. 그래서 중식당이 있는 식당이 있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입점을 안 시키는 게 좋거든요. 중식당이 항상 그 화재의 어떤 그 원인을 제공하는 게 중식당입니다. 후드에 기름때도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화재 유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화재 안전에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초고층 아파트 50층 이상이죠. 5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의 좋은 점은 내진 설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진 설계 심의를 받게 돼 있어서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지진에 좀 안전한 편입니다. 제가 살면서 지진 한번 겪었는데 꿀렁 한번 되더라고요. 일단 제가 그래서 검색을 해보고 건설사에 전화해 보니까 원자력 발전소 수준의 내진 설계가 돼 있다. 그래서 웬만한 강진에도 다른 데는 못 버티지만 이 주상복합은 버틸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초고층 아파트는 내진 설계 심의 통과되기 때문에 지진에 좀 강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편리한 점 얘기하면 밑에 엘리베이터 타면 밑에 대형마트라든가 CGV라든가 백화점 모든 인프라가 다 있기 때문에 원스톱 라이프 할 수 있는 거, 슬리퍼 상권이라는 거, 그건 당연한 얘기고. 그리고 주상복합 살면서 제가 또 느낀 건 뭐냐면, 일단 주변 분들의 어떤 약간 부러움의 대상이 돼요. 왜냐하면 랜드마크잖아요. 지역에 멀리서도 보이는 경부고속도로 타워도 보이고 저쪽
타 그 시도에서도 다 보이거든요.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약간 그 랜드마크에 산다는 어떤 자부심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하루 이틀이지 10년 동안 살다 보니까 그런 건 뭐 별로 관심도 없게 되고, 처음에는 이제 1년 동안은 아, 내 집이구나 막 이렇게 좀 보게 되는데, 근데 뭐 주변 분들은 약간 좀 부러워하는 거예요. 호텔 생활 하는 것 같다. 되게 좋다. 뭐 거기 뭐 주차도 뭐 2대 이상, 3대 이상 주차 널널하다며. 주차도 되게 널널하거든요, 거기는. 보통 뭐 3대 뭐 2대씩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 공간에 되게 여유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장점인 것 같고, 일단 층고가 높거든요. 주차장도 층고가 높고, 세대도 층고가 높아서 저 개방감이 좀 있고요. 그리고 뭐 전망이야 뭐, 저는 한 50 정도 살았는데, 이 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앞동이 또 안 맞고 있는 트인동이어가지고, 뭐 시야가 거의 파노라마처럼 다 보이는데, 역시 이것도 뭐 하루 이틀이죠. 뭐 계속 보면 별 의미가 없고, 처음 한 달 동안 되게 신기해서 많이 봤던 것 같고, 외부인들이 오면 이제 굉장히 신기해서 많이 보고요. 뭐 비 오고 그런 날은 거의 거실 바라보면 이제 뿌옇습니다. 보면 이제 그 구름 사이에 껴있는 거거든요. 항공에서 보는 느낌? 뭐 그런 느낌도 있고. 2세대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창문이 개폐가 됩니다. 1세대는 창문이 개폐가 안 되죠. 창문이 개폐가 되는데 확실하게 되는 게 아니라 창문이 45도만 개방이 돼요. 45도만. 확 개방이 안 돼서 45도만 개방이 되는데, 이 45도만 개방해도 바람이 센 날은 그 바람이 엄청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집안에 있는 게 다 날아갈 정도로 그쪽에 이제 기압이 높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거의 한 150m 넘으니까 이 바람 세기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그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은 일반 고객용 승강기 6대 있고 비상용까지 한 대가 있어요. 그래서 총 7대가 운행을 하는데, 이제 비상용 한 대는 이제 말 그대로 비상용으로만 쓰는 거고요. 6대를 가지고 이제 고층과 저층을 나눠서 이제 그 세대씩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고층의 세대, 저층의 세대. 그래서 그 세대는 고층만 움직이는 거고, 세대는 저층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엘리베이터의 그 저층, 엘리베이터 보면 이제 저층 표현되어 있는데 40층까지가 저층이에요. 40층까지가. 41층부터가 고층이고. 그래서 거기서 딱 보면은 40층인데도 이제 저층을 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40층 하면 엄청 높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쪽에서는 40층이 저층인 거예요. 근데 엘리베이터 딱 타게 되면 이제 이게 둘로 나눕니다. 이제 오른쪽하고 왼쪽 나누는데, 오른쪽은 이제 41층부터 60층까지 고층 칸이고, 저는 이제 그걸 타는 거고, 이쪽은 이제 그 1층부터 40층까지 그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탈 때도 보면은 이제 약간 좀 이렇게 서열이 가려진다고 할까? 뭐 그런 게 좀 보이지 않게 있어요. 뭐 표현은 안 하지만, 또 엘리베이터 타더라도 뭐 꼭대기층 펜트하우스는 좀 왼쪽에서 약간 좀 이렇게 기대 있고, 보이지 않는 좀 신경전이 있습니다. 그 주상복합 내에서도.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드라마 촬영도 많이 했는데, 한 번은 그 탤런트 그 김희선 씨가 한번 그 로비 문 앞에서 이제 못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스텝 같은데 같이 있는데, 제가 이제 문을 열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탤런트 김희선 씨도 만나고 했는데, 이제 그런 초고층 아파트들은 이제 드라마 촬영 장소로 많이 사용이 돼서 연예인들 자주 보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얼굴을 못 봤는데 소문만 들었는데, 그 탤런트 염정아도 소유자는 아니었고 세입자로 살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유명 국가대표 남자 배구 선수 뭐 문성민인가요? 그분도 저희 라인에 사는 걸로 알고 있고, 그 골키퍼 뭐 유성영, 국가대표 골키퍼 유성영인가 뭐 그분도 살았다고 그러고, 그 두산의 리포트인가요? 두산의 그 야구 선수 있잖아요. 리포트. 또 셀럽들이 초고층 아파트는 좀 이렇게 간혹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세대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분 모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주상복합 아파트 이제 쭉 말씀드렸는데, 생활 여건은 그렇고,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파느냐가 중요한데, 저는 그 아파트를 분양 받았는데, 분양 받고 이제 상당히 빠졌었어요. 그 당시 리먼 사태 때문에 손실 좀 많이 받고, 이자도 그 당시 6% 7%대였기 때문에 지금하고 비슷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손실 본 아파트라서 별 좋은 추억은 없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 보면 좀 마음이 씁쓸한데, 제가 재택하면서 처음으로 가장 크게 실패한 그 아파트가 바로 주상복합이거든요. 저는 다시는 이제 특히 초고층 주상복합은 안 가려고 하고 있고요. 주상복합은 처음 입주해가지고 한 5년, 6년, 7년 때가 좋은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이제 외관도 웅장하고, 뭐 외부에서 봤을 때도 되게 되게 멋있다, 뭐 이런 럭셔리하다. 또 안에 들어오면 또 주상복합이 또 럭셔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10년, 15년 지나다 보면은 이제 내부 자재도 아무리 고급 자재 쓰더라도 노후화되면 이제 교체를 하고 하다 보면 또 인테리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고급스러움이 많이 떨어집니다. 저도 그 집이 워낙 고급 자재 많이 썼어요. 분양가 워낙
분양가가 굉장히 사악했거든요. 거의 인근 분양가 2배로 분양했기 때문에 자재는 그 대신 되게 좋은 걸 썼어요. 자기도 양심이 있는지. 대부분 다 뭐 수입, 뭐 유럽 자재로 다 해가지고. 근데 안 좋은 점이 뭐냐면 교체할 때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 부품을. 다 해외에서 수입한 거라서. 그것도 안 좋더라고요. 시간이 뭐 10년, 15년 지나다 보면 다 노화되면 결국 이제 내부 인테리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결국 이제 어떤 그 처음에 가졌던 어떤 그 위형이라든가 그 주상복합의 어떤 럭셔리함은 많이 사라지게 되는 거고, 또 15년, 20년 지나게 되면 이제 외벽도 이제 많이 좀 망가지고 이제 오염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새로운 또 주상복합이 나오거나 또 주변에 또 새로운 랜드마크가 들어서면 소외되거든요. 그래서 한 20년 정도 지나면 또 재건축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또 초고층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용적률 다 챙겨 먹기 때문에 거기서 더 올릴 수는 없거든요. 철거한 것도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20년 넘어가고 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퇴물이 되는 거죠.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상복합은 처음 들어가가지고 가장 인기 있을 때 5년 차, 7년 차, 8년 차, 10년 안에 팔고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은가. 젊은 분들이 어떤 로망이 그 뻥뷰잖아요. 그런 조망을 한번 느껴보고 나오는 게 좋다. 그 나이 많은 분들은 안 들어가는 게 좋다. 전 나이 많은 측에 이제 속하는데 40대 들어가서 50대 나왔잖아요. 안 좋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 초고속 그 엘리베이터거든요.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고층이기 때문에 기압 차이 때문에 귀가 멍합니다. 그런 현상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건강에 좋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초고층 주상복합이 아닌 요즘 49층 이하 일반 주상복합 요즘 나오는 거 보면 이제 판상형으로 거의 아파트처럼 돼 있더라고요. 또 이제 타워형으로 돼 있고. 그건 아파트와 좀 유사하지 않나 좀 싶어요. 초고층 주상복합이라 하기는 좀 그렇고, 거기 이제 일반 아파트에 가까운데 용적률을 너무 꽉 채워서 좀 답답한 감은 좀 있긴 한데, 아무튼 초고층 주상복합과 일반 주상복합은 내부 어떤 구조도 좀 달라요. 그 일반 그 49층 이하 일반 주상복합들은 안에가 이제 아파트 구조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초고층 주상복합은 타워형인 건 물론이고 안에 내부 구조가 굉장히 좀 특이하게 돼 있습니다. 내부 구조가 이렇게 이쁘게 안 나옵니다. 사각형 모양으로 안 나와요. 뭐 이렇게 오각형, 육각형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 집의 모양이 좋지가 않고, 그리고 초고층 같은 경우는 이제 기둥이 다 들어가 있어요. 기둥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초고층 주상복합은 내부에 들어가 보시면 한쪽에 그 기둥 때문에 공간을 잡아먹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부 구조 면에서도 초고층 주상복합은 그렇게 좋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그 전용 면적이 상당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뭐 로비 면적, 뭐 엘리베이터 면적 빼먹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부에 들어가면 한 54평짜리 그 주상복합, 초고층 주상복합을 내가 들어간다고 하면 일반 아파트 39평형, 38평형 정도, 그 정도로 54평이지만 일반 아파트 보면 한 37, 8평형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게 제가 이제 느낄 수 있었고, 이제 모든 보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왜 이렇게 좁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수가 큰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초고층 주상복합은 호기심에 살아봤지만 나중에 팔리지가 않아가지고 10년 동안 못 팔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쉽게 팔리지가 않는다. 그리고 팔려면은 그 처음에 인기 있을 때 뭐 짧은 기간 내에 이제 매도하고 나오는 게 좋다. 뭐 이 정도면 뭐 초고층 주상복합에 대해서는 제가 다 풀어드린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초고층 주상복합에 안 살아보셨지만 살아보신 거 못지않은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거라 봅니다. 네, 오늘 영상 괜찮으셨나요? 오늘 영상이 반응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즌 1이 38,000회의 대박을 터뜨렸는데, 저 같은 그 소형 유튜버한테는 38,000 뷰라는 건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도 한 38,000 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0,000뷰라도 좀 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